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2주년을 맞은 한동대학교의 장순웅 총장님을 찾아뵙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총장님께서 한동대학의 책임을 맡은 지도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처음에 품었던 그 생각, 그것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지방, 특히 지방대학교 상황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포항이라는 한 지방에 살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새로운 경험이었죠. 근데 오기 전부터 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제가 한국 대학의 전망을 미리 인구 절벽이나 이런 걸 알고 와서 미리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미리 어려움을 느끼고, 왜냐하면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굉장히 좀 거기는 재정이 풍부한 국가에서 모든 지원하는 재정이 좋은 대학이었고, 여기는 아마도 지방에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게 쉬운 대학은 아니죠. 어려운 대학인데 여러 가지 또 인구 절벽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냥 어렵다는 거는 미리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국제 협력도 많았고, 또 학교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럴 때 기대보다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졌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쉽게 가면 좀 포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 삶에 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동대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키우자, 그리고 교육 중심의 어떤 직업인을 키우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출범하셨고, 또 처음에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배워서 남주나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래, 배워서 남주자 라고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출범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동대학교 와서 보니까요, 역시 우리가 인성교육에 성공했다고 다른 것보다도 인성교육에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에서 상당히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비록 우리 학교가 포항에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학생들이 생각도 굉장히 글로벌하고 좀 글로벌한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또 예고도 잘합니다. 영어를 잘해서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포항은 정말 동해안 벽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어느 대학교 학생보다도 상당히 글로벌 마인드셋이 돼 있고, 또 아주 인성도 좋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20년간의 우리 김영기 총장님 때부터 해온 교육이 그런 면에서 좀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동대학이 영어로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아예 교명의 글로벌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립 초기부터 아마 우리나라의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부터 한동대학에서는 로스쿨을 운영을 해서 미국 변호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도 했고,
또 초기부터 이제 영어만 쓰는 예. 그런 이제 캠퍼스를 운영하고 또 기숙사를 운영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예. 국내 많은 학교들이 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말은 하는데 네. 실제는 좀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의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실상을 조금 전에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얘기해 주시고 예. 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해 주시죠. 역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내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김영기 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학교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면은 존재하기 힘든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면 어떤 뭐 한국의 가장 동쪽 그냥 뭐 벽지에 있는 학교밖에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글로벌 국제화됐을 때는 뭐 한국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그 국제화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우리 학교의 그 아까 말대로 뭐 우리 김 회장님 말씀이 대로 우리는 좀 더 교육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좀 바꾸자,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래서 좀 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것이 뭐 총장서부터 학생들까지 공유하는 교육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하나의 지구촌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구촌, 그래서 하나의 지구촌이고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가 더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매년 지금 뭐 올해도 가고 매년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에 가가지고 그 나라 잘 살기 위해서 창업가 정신, 뭐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도 가르치고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돕고 있고 저희가 하여튼 어느 학교보다도 아프리카를 돕고 개발도시국을 돕는 데는 저희가 가장 열심히 하는 뭐 그거는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한동대학교 어느 학교보다도 활발하게 또 이렇게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것이 학생들이 아프리카 가는 거는 학생들의 그런 어떤 돕겠다는 마음 내지는 정말 인류 사랑하는 정신을 가르치기 참 어렵습니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역시 어떤 기독교적인 그 사랑의 정신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봉사하고 또 교수님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좀 생존하기 위해서 글로벌라이즈가 됐고 또 우리가 그 교육 철학이 우리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행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한동대학이 국내에서 학생들이 외부 인사들에게 인사 잘하는 학교 네. 가운데 지금 이제 손꼽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마 우리 총장님을 위시한 여러 교수님들이 아마 이 교목실도 있으시죠? 예, 예. 아마 이런 교목실 같은 데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예. 일반 대학과는 달리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 아마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나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혹시 그런 수련은 뭐 연수나 수련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게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는 특별히 학생 입학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선배들이 후배를 섬기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때에서 선배가 후배들한테 신고를 받죠. 그래가지고 뭐 신고를 뭐 너무 짓궂게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뭐 큰 부상도 일어나고 뭐 큰 사고도 일어나는데 저희 학교는 오히려 오리엔테이션 이제 조별로 선배들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선배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학교 생활하는 방법이라든지 수강 신청법이라든지 또 학생들하고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선배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뭐 세조식도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들을 발을 닦아주고 물론 그때 교수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데 그때 이제 선배나 교수들이 학생을 섬긴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학생들이 뭐 학교를 선배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정말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뭐 전화 걸어도 그냥 학교가 너무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전화도 걸면은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하여튼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떻게 뭐 기독교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섬기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하고 선배들이 실천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이 우리 한동대학교가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은 또 사랑을 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호된 신고식을 받으면 다음에 나도 호된 신고식을 내 1학년 때 당했다. 그러니까 나도 2학년 되면 1학년들 한번 일하겠다. 이런 게 우리나라 전통이고 뭐 군대도 좀 그렇고 그런데 한동대는 좀 그런 전통이 아니라 정말 내가 1학년 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2학년 때 올라가면 내가 보답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한동대학이 이제 흔히 대학들이 교육 중심의 경우에도 몇몇 분야에 좀 이제 중점을 두고 특성화를 하고 있는데 한동대학은 어떤 쪽에 특성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는 어떤 강조를 하냐면 저희가 뭐 인문계도 한 5개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자연 과학기술 쪽도 한 5개 학부가 있는데 저희가 뭐 제일 관심을 두는 거는 융합입니다. 융합을 해서 저희는 적어도 1학년 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부전공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2개 이상을 전공을 하는데 저희는 특히 요새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비슷한 것을 융합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경영과 경제를 뭐 융합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걸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오히려 법하고 ICT를 한다든지 뭐 그럼 이 다음에 특허법 같은 거 쓸 수도 있으니까 뭐 삼성 F라고 쓸 때 큰 문제가 특허 문제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ICT도 알고 뭐 전산도 알고 법도 알면 좋다. 저는 요새 융합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적어도 좀 영어나 우리 학교 제 강조는 인성교육 강조하고 그다음에 영어 글로벌레이션 영어 강조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누구나 코딩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옛날부터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이제 10대 역점 사업을 뽑으셨던데 그 가운데 조금 관심이 좀 특이한 게 통일 이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여기 제가 이제 명함에도 믿을 써붙이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학교가 전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통일에 대해서 되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노력해야 될 문제가 통일 문제고 그리고 우리 한동대학교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가장 노력했고 준비했던 학교다. 그런 것은 저는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그런 통일 한국의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자유학내를 한다든지 통일을 준비한다든지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뭐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게 뭐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우리가 그런 통일 한국을 생각하고 수업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많이 교수님들한테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 교육 중심 대학인데 혹시 교수 방법이나 특히 뭐 이제 무크나 요즘 그 온라인 교육 같은 거는 새롭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수 방법에서 어떤 한동대가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보면서부터 저는 지금 아까 말한 10대 프로젝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프로젝트 베이스드 수업, PBL이라고 부르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을 해서 다 들으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앞으로 티칭에서 러닝으로 가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에 지금 뭐 5C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뭐 컬래버레이션, 뭐 이런 크리에이티비티, 뭐 크리티컬 싱킹, 컬래버레이션 뭐 이런 걸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새로운 자질로 아까 그 5C라는 게 새로운 자질을 21세기 요구하는 자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질을 개척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문제를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책을 모사하는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들이 다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는 인턴십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중학교 때 지금 자유학기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기 정말 자유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데 가서 인턴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것도 학점을 줄 생각이고요. 모든 해외 나가서 하는 학점이다. 그동안 휴학을 하고서 했던 것들을 저는 수업을 그런 거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그것을 휴학을 할 게 아니라 어떤 정식으로 저는 수업으로 학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실전을 강조합니다. 실제 배우는 거, 뭐 현장에서 배우는 거, 뭐 공장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유엔에 가서 배우는 거, OECD에 가서 배우는 거, 뭐 아프리카 촌에 가서 배우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걸 모두 다 자유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적절한 학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인턴십하고 특히 아까 실리콘밸리에도 이제 학생들 많이 보내신다는데 그러한 인턴십은 학생들이 스스로 개발합니까? 아니면 교수님들이 중간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부터 그런 프로그램 저를 뭐 비롯해서 학교에서 만들어주죠. 큰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큰 틀은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각 지역마다 그 겸임 교수를 줍니다. 실리콘밸리에도 겸임 교수가 있고 워싱턴 DC도 있고 뭐 이스라엘에도 있고 그래서 현지에 우리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겸임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외국의 뭐 기관이나 대학하고 저희가
특별학교를 함으로써 또 기간 차원에서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대학이 글로벌 교육센터를 지금 대대적으로 아마 준비하고 계시고 곧 기공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글로벌 센터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이제 역점을 둬서 지금 추진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글로벌 센터에 사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학교가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와 세계 번영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 분야에 훌륭한 인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반기문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데 그거는 반기문 씨와 같은 대표적인 반기문 씨와 같이 훌륭한 글로벌 인재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와 또 훌륭한 지식을 또 창출하고 또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하겠다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크게는 뭐냐면 지금 유엔이 앞으로 우리 지구촌이 살기 위해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SDG, 17개 SDG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죠. Sustainable Development. 이거를 이제 발표했는데 이런 그 SDG를 정말 교육해서 그 SDG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걸 육성하는 게 또 저희 뜻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앞으로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특히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이 글로벌 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우리 대학신문이 주최하는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우리 장 총장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동료 총장들에게도 많은 것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한동대학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어떤 그 초점 분야라든지 방향,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이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융합교육민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이 경계가 끊어지거든요. 산업과 산업 사이에. 그래서 그 융합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대학교 1학년서부터 인공지능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딥러닝이나 이런 인공지능부터 최소한 또 옛날에는 뭐 전산이 30년 전부터 뭐 30년부터 다 모든 대학에 가르치고 있지만 좀 우리는 좀 시대에 맞는, 시대가 요새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 모든 기계에 지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학교서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역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 시대에는 인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4차 산업 시대 인성교육을 더 시대에 맞게 더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 시대는 아주 다양한 다양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뭐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 그래서 융합,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인성교육 이런 것들 좀 강화하려고. 우리 장 총장님은 우리나라에서도 핵공학 분야, 원자력 분야에서는 거의 뭐 몇째가는 그런 최고의 전문가고, 특히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정되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특히 발전이라든지 이쪽 분야의 평화적인 이용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국제적인 수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이건 뭐 명확합니다. 평화적 이용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자유세계에서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화적 이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한국이 유일하게 자유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지금 수출할 수 있는 특히 제3세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제3세대 원전 신구리 3, 4호기인데요. 제3세대 원전을 운영하고 건설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가 이제 한국이 뭐 지금 뭐 탈핵한다 이렇게 하니까 자유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진다 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는데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의 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시키는 방향인 거고 한동대학이 아까 총장님 상당히 어렵다. 또 지방대학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탈락률이 높은데 한동대학의 경우에는 그 탈락률이 비교적 낮다고요? 네, 아주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뭐냐면 저는 이 굉장히 저는 아니 미국에서는 그 탈락률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리텐션. 근데 저는 뭐 우리 한동대학교는 이런 점에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이 자부심이 높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뭐 지방대학에 다니다가 뭐 서울에 기회가 있으면 또 지방대학에 대한 뭐 컴플렉스가 있고 그런데 열등감이 있어요. 지방대학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적어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우리는 졸업하고 나는 우리는 뭐 세계의 지구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열등감이 없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학교를 좋아하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학생들이 아마 학교 생활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아마 우리 학교 아까도 말한 대로 선배들이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이 섬기는 문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가 하드웨어 복지는 좀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 소프트웨어 복지 서로 뭐 학생들을 보이지 않는 복지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학생들을 서로 아껴주고 또 학생들이 또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포근하고 행복하다 그래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학생들이 되게 학교를 좋아한다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는데 저는 아주 우리 학생들이 고맙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한동대학 학생들이 아까 선교사님 자제분들이 많다 그러셨는데 네. 기존에 아마 교회에서도 많이 추천하시고 또 그 학생들을 다면 평가를 가지고 아마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새 정부가 지금 수능에 대한 절대 평가 제도를 지금 도입하겠다 한다고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저는 계세요? 사실 수능 제도에 대해서 별로 뭐 수능 제도에 대해서 수능 자체를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수능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능은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다. 국가가 나서서 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SAT처럼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뿐이지 이것이 뭐 국가가 나서서 만드는 자료, 그다음에 그것이 입시의 결정적인 자료를 써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한동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수능은 저는 언젠가는 없어져도 되는 제도고, 그래서 적어도 국가가 주관하는 수능은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절대적 평가를 해도 문제고 상대적 평가를 해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이스트에 제가 있을 때 입학사정관 제도를 정부에다 건의 카이스트가 먼저 실행하고
건의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입학 사정관 제도가 학생들의 어떤 전인을 평가할 수 있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정말 인성과 뭐 모든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점수가 1점, 지금 문제를 저는 뭐 수능에 모르겠지만 수능에서도 정말 1점 가지고 뭐 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어떤 그걸로 사람을 결정한다는 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입학 사정관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작이 주로 외국 대학들이나 외국 기관 간을 활발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과의 지역 대학들과의 어떤 그 협력은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네. 또 외국은 어떤 기관들하고 주로 연계를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쪽에 저는 우리 학교가 제가 10대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그 지역 개발이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결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해가지고요. 저희가 시청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하고도 또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기부도 많이 합니다. 여기 교육기부센터가 있어서 초중부에다가 교육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급식 문제 같은 것도 도와주고 있고 하여튼 물론 기업들하고도 지금 서로 포스코하고도 최근에 협력하기로 했고요. 뭐 다양한 뭐 지역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 한 가지 내가 오늘 이거 뭐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걸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난 새 정부에서 이제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대학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좀 정부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대학이 무척 중요하다. 왜 대학이 중요하냐면 대학이야말로 저가요 한동대학교는 정말 대학이지만 이때까지 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동대 바로 한 개의 동 장량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장량동. 학교 옆에 바로 장량동이 생겼는데 이 장량동 인구가 8만을 넘어서 9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군 13개 군 중에 7곳군 해놓고는 이 장량동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들 인구, 군수가 이끄는 그 군의 인구보다 이 동의 인구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장량동 인구가 문경시와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학교가 이바지하는 많이 너무 많다. 뭐냐면 지역에 정말 뭐 당연히 기존적으로 뭐 인재를 배출하고 뭐 지식을 배출하고 이건 물론이거니와 저는 우리 학교가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습니까? 창업도 지금 많이 해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상북도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대구 빼놓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일 많은데. 이유는 뭐냐면 젊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예출 안 하면은 여기 저 장량동이 나 뭐 식당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만들고 저는 그리고 이 근처에 기업이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이라는 게 뭐 한동대같이 작은 대학도 이렇게 중요한데 특히 저는 이 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1세기에서는 알다시피 뭐 미국 같으면은 뭐 MIT나 스탠포드나 MIT 같은 그 졸업생들이 만드는 그 회사들의 GDP가 우리 뭐 세계 6등, 7등 정도의 나라만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방대학이면 지방대학은 더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를 돌아다녀 보면은 웬만한 지역에 젊은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량동으로도 그 회사들이 좀 들어오고 뭐 식당 뭐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오는 건 유일하게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대학, 지역대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만 대학 하나가 내려오는 거는 뭐 강공서 몇 개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카이스트가 내려올 때 그 임팩트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대전이 사실 카이스트 내려온 이후에 대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 대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둔산이라는 근데 카이스트가 내려왔을 때 둔산은 완전히 뭐 저기 별판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느낀 게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세종시에 지금 현재 뭐 강공수들 다 내보내고 뭐 공공회사 다 내보내는데 이제 더 이상 지역 균형 발전시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실 강공서나 지역 그거보다 대학이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대학은 계속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정말 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도 좀 살릴 수 있도록 어느 대학이든 전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대학이 정말 앞으로 정말 모든 면에서 인재가 중요한데 인재도 공급할 뿐이 아니라 정말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그 점을 그러면서 다 대학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학의 좀 중요성을 좀 새 정부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나 MIT가 미국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이 대학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많은 대학이 뭐 스탠포드, MIT 비롯해서 뭐 지역 대학까지 모든 대학이 지금 그 발전의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월마트라는 알캔사에 갔다 왔는데 월마트는 그 근처에 알칸사에 있는 대학들이 없으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대학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학은 가장 좋은 정말 경제 성장 동력이고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좀 열심히 좀 살렸으면 하는 게 이 정부의 정말 간절한 이거고 특히 지방대학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우리가 5,000명이 학생이 5,000명이요 뭐 이거 다 해보면 여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교직원 목매서 이 근처가 아까 장량동이 8만 명인데 이거 공무원이 더 저는 얘기하지만 뭐 강공서 더 이상 내려보낼 것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부의 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학을 발전시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지방대학이 없어지면 지금 요새 보면 지방대학이 살 길이 없을 거예요. 요즘 뭐 보면은 앞으로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수도권 앞으로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수 있는 인원수가 뭐 고등학교 졸업생이 뭐 40만인데 60%밖에 안 돼서 24만밖에 없는데 수도권 정원만 해도 26만이 돼요. 뭐 그다음에 뭐 앞으로 국립대학까지 뭐 늘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방의 그 사립대학을 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학교 하나 없애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 만드는 건 정말 눈물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정부에서는 지금 대학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 질문을 다음에 하려던 건데 이제 질문 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저희는 아까 이런 얘기를 뭐냐면 그래서 지역도 대학을 해서 저희가 10대 프로젝트 제일 먼저 지역 발전 프로젝트인데 정말 저희가 지역 발전 지역의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지역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지금 이제 대학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마 틀을 많이 바꾸려는 그런 아마 의도를 가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교육위원회도 만들고 또 대학교육위원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총리도 그동안 상당히 소위 혁신교육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기존에 많은 교육 정책을 이제 이렇게 바꿔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수월성 교육에서 보편성 교육, 내지는 경쟁력 교육에서 자유 내지 평등 교육으로 아마 교육 철학의 기본이 바뀌고 있고, 또 국립거점대학 같은 경우에도 연합대학을 만들어서 소위 우리 신문에서 이제 오늘 보도됐습니다만은 한국대학교로 해서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을 다 넣고, 그게 위에 이제 연구중심 대학이고, 그 위에 아마 두 번째는 전문대학 정도로 해서 나오고, 마지막엔 이제 실무교육 쪽으로 하는 이 세 가지 등급을 캘리포니아 대학의 모델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UCLA를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 시스템 잘 아는데, 문제는 미국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 프라그마티즘을 가지고 있는 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의 기천이 없고 신분의 차이가 없고, 커뮤니티 칼리지만 해도 충분한 사람은 커뮤니티 칼리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가는 사람은 가고, 여기는 학사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박사학위 나오는 UC 시스템을 가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사립대학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사립대학이 잘 안 되고 만일 한다라면은 그런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지금 혼재되어서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 대학 총장들에 대해서 다시 선임의 방향으로 가는 같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 정부에게 총장님 한번 좀 조언이랄까, 좀 고언을 좀 해주시죠. 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이 대학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바뀌진 않는다. 좀 대학의 자율성을 좀 많이 강조해주고, 지금 현재는 대학의 자율성을 특히 지방대학교 같은 데 포함해서 정말 살도록 적극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냥 놔두면은 뭐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좀 지방대학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뭐 대학이나 포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저는 쉽게 얘기하면은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대학을 좀 지원하는 실, 그러니까 뭐 대학 정책실이라고 해도 대학 지원실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좀 대학을 지원하는 실이 필요하지, 뭐 대학을 이끌어가겠다는 것보다도 대학이 좀 필요한 거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대학을 이끌어간다기보다 대학을 좀 지원해준다는 그런 좀 마음가짐으로 좀 서포트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대학을 살린다는 것은 저는 국가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지역을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대학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뭐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전에부터 제가 얘기한 건 대학 정책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학 지원실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좀 해가지고 무슨 인위적으로 너무 뭐 그런, 물론 대학 정부 어떤 사립대학에, 적어도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좀 정부에서 좀 대학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근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학을 지원해 줄까 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고, 그리고 각 대학들이 좀 자기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라. 그래서 자율성을 줘서 좀 다양한 인재가 좀 나오겠습니다. 다양한 학교가 나오고 다양한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아까도 얘기하지만 획일화된 인재가 나오면 안 되겠다. 다양한 인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식으로 해서 좀
자율성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다양한 인재가 나올 거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대학 다른 젊은 대학생들이나 한동대 학생들이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한동대학교 저는 뭐 마지막으로 아까 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저는 좀 배움을 좀 즐겨달라고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배움을 즐겨달라. 그래서 제가 학교에 뭐 간판이 중요해서 학교 왔다면 별 의미가 없다. 정말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배움을 즐겼으면 하는 공부와 대학생활을 좀 즐겨달라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늘 생각해봐라. 정말 무엇이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저는 뭐 더 좋은 거는 뭐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까지도 생각하면 좋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저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저거버그 같은 사람이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그런 여러 사람이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스티브 잡스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2007년도에 빌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 디스플레이는 누가 만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공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 무엇을 만들면 세상을 바꿀 것인가, 무엇을 만들면 정말 인류가 좋을까, 그다음에 무엇을 만들면 우리 소비자가 좋을까. 이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런 교육을 너무 안 해. 그래서 저는 좀 한동대학교에서는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가서 회사에 가서 오늘부터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런 뭐 회사에서 나오라니 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빌 게이츠도 만나보고 다 해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도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문과도 마찬가지니까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고 뭐 우리 가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앞으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고 개인적으로도 성공할 것이다. 예, 오늘은 22년이라는 짧은, 젊은, 그리고 크지 않은 그러한 대학이지만, 지방의 대학이지만 한동대학이 떳떳이 교육 중심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봉사하는, 배워서 남을 주고 또 왜 세상을 바꿀 수 없느냐라는 그러한 화두를 가지고 훈련받고 전 세계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한동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는 장순훈 총장님과의 장시간 심층 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동대학이 더욱더 특별한, 그리고 한동대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더 크게 되고 더 성장하는 그러한 대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우리 장순훈 총장님과 한동대학의 모든 식구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면서 심층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